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내로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 나와 있듯이 강의 내용은 아날로그랑 디지털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두 단어를 항상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차이나 혹은 개념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헷갈리게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일단은 신호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개념들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소리 혹은 빛 아니면 뭐 그 진동 아니면은 그 외 충격,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인데 이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어떤 현상이 물리적인 형태로 화학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형태의 양이 표시되는 것, 혹은 시간이나 공간적인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양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신호 정의가 이와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정보를 송신하는 쪽에서 수신하는 쪽에서 뭔가 자기의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원래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아날로그 신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이 목소리도 결국에 가선 공기가 진동, 그러니까 매개체 자체를 공기를 쓰는 거고, 제가 지금 성대를 이용해서 공기를 떨리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소리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서 나와 있는 이 화면들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지금 빛의 파장으로 인해서 발광하는 모니터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시각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신호가 물리적인 방식의 한정이 항상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물리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리적인 신호 위주로 살아왔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손을 대면은 체온이 느껴지거나 혹은 촉감이 느껴진가 이런 식으로 신호를 받아왔고, 혹은 햇살이 피부에 닿으면 따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혹은 바람인 경우에 차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온도나 혹은 빛의 파장이나 아니면 공기의 진동 같은 내용들로 신호를 저희가 받아왔죠. 근데 흥미로운 게 최근이라고 해봤자 100년 이내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로 치면 최근이죠.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만 계속 활용을 하던 우리한테 새로운 신호 체계가 한 가지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 체계가 저희한테 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전압이나 전류처럼 어떤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목소리, 악기 소리, 혹은 세 가지적인 소리나 혹은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매개체를 공기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뇌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얘기하면 전기적인 신호를 쓰게 되죠. 아시다시피 뇌신경 안에서 뉴런이나 이런 애들은 5V 내외에 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각 정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의 파장이랑 또 파동 형태, 빛은 원래 복합적인 애니까 그런 형태로 보게 되고요. 실제 물리 세계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것들은 이처럼 아날로그 신호에 한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 전압, 전류의 어떤 물리량, 혹은 진동, 혹은 빛 이런 부분들의 정연파, 사인웨이브 신호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는 얘를 쓰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디지털 신호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결국에 가서 숫자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숫자는 원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날로그 신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웨이브 신호이기 때문에 숫자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래 영상 바에서는 볼륨을 0에서부터 100으로 조절하겠지만 실제로 저를 만났을 때 제 목소리가 몇인지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상대적인 좌표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는 사실 계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디지털 신호는 되게 쉽죠. 숫자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4잖아요. 이건 5고 이걸 제가 다른 나라에 간다고 이게 4가 아니고 이게 5가 아니 물론 문화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숫자 3이라고 제가 썼을 때 이 숫자를 썼을 때 이 숫자가 다른 나라에 간다고 다른 의미가 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6이라는 말 혹은 16이라는 아날로그 신호를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게 된 이 디지털 신호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 너무 쉽고 단순한 방식이죠. 보통 이 디짓이라고 하는 게 사람 손가락 혹은 동물의 발가락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십진법을 쓰는 이유가 손가락이 10개라서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손가락이 6개씩 있었다면 12진법을 썼을 수도 있죠. 왜냐면 손가락 10개가 제일 세기가 편하니까요. 물론 뭐 5진법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일단은 저희가 10진법을 쓰는 이유는 제일 표현하기도 편하고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숫자를 가르쳐 주는데 아무 도구도 없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건 손가락 뿐이니까요. 그래서 10진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물론 뭐 인도나 이런 데서 16진법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임의 시간에서 값을 최소 정수배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값을 취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분수나 소수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에서는 물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신호라고 하면은 정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낮은 레벨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컴퓨터는 사실은 다른 숫자도 쓰지 않죠. 0과 2를 사용하는 이진 신호를 쓴다. 그리고 여기 바이너리 펄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진 신호만 사용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는 0이랑 1밖에 쓰지 않는다. 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기 칩이라고 하는 애들이나 혹은 뭐 다른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이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건 결국에 뭐냐면 전기 신호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높은가 낮은가로밖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5V를 기준으로 해서 5V에 근접한 걸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 0V에 근접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두 가지로 해서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칩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도록 계속 신호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나 이런 CPU를 봤을 때 이런 숫자를 볼 수 있죠. 헤르츠라는 게 초당 진도수니까 기본적으로 1초에 1기가만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 보니까 이 숫자가 이 기가 단위로 1초 동안 소위 해서 신호 처리를 한다는 얘기니까 저 숫자가 높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기 신호를 그만큼 빠르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1초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저 숫자가 높으면 아마 컴퓨팅 파워가 높다는 의미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디지털 신호를 쓰게 되는데 사실 처음 컴퓨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쓰기 시작한 신호 체계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디지털 신호라는 존재 자체가 있지 않았으니까. 왜 그러냐면 숫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긴 했지만 그건 이진 신호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신호는 결국에 가서는 컴퓨터가 쓰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땐 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다지 뭐 높지 않았어요. 그냥 쟤는 어쩔 수 없으니까 0과 1을 쓰는구나. 우리는 되게 똑똑하니까 10진법도 쓰고 16진법도 쓰고 뭐 18진법도 쓰고 다 쓸 수 있으니까 컴퓨터는 멍청해서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이 신호체계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신호 체계가 아날로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디지털 신호가 등장하면서 중간 단계의 신호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연속 시간 신호, 그리고 이산 시간 신호. 뭐 이름은 되게 어렵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그래프 상에서 신호, 그러니까 가로를 시간축으로 놓고 보통 세로를 밸류축으로 놓는데 저희 맨날 수학에서 배우듯이 X축, Y축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가로를 타임축으로 두는 경우가 많고 Y축을 밸류축으로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0,0에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등장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이 증가세가 굉장히 높은 어떤 수치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은 이 선이 끊기지 않다 보니 연속 시간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가로축의 시간의 인터벌을 나누지 않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시점에서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연속 시간 신호에서는 그냥 뭔가 막 증가하고 있구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기준점을 구분합니다. 보통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이 신호는 이산시간 신호가 됩니다. 시간을 특정 시간 값으로 쪼갠 거죠. 그러니까 1초마다 하나씩 값을 측정한 거죠. 그럼 저희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속된 신호가 있었다면 이 신호는 그냥 천천히 낮아지고 있는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 낮아지고 있구나 정도밖에 알 수 없는데, 지금 저희가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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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단위로 끊었을 때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가 얼마 변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변했는지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임축에서 밸류축으로 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줄었는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커졌는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죠. 지금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아날로그 신호가 숫자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수치화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두 가지 신호를 사용하면서 디지털 신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점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구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